안녕하세요. 하나생명의 탑라이너 제우스입니다. 좀 오랜만에 이런 인터뷰를 해보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것 같습니다. As the sweet spot's gonna hit, he dodges the second one, but the damage is in. The flash comes down in one auto Zeus. Instead of Zeus in a bit of trouble, or is Tiamo? And the answer is Tiamo. Never mind, it's a full seismic shove angle, and it doesn't matter at all because Gwen. 사실 전 탑라이너이기 때문에 탑라이너한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들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제우 선수가 하는 플레이가 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와, 이게 되는구나. 대단하죠. 신인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자리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당연히 피지컬이면 피지컬인데 이제 뇌지컬 같은 부분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재 선수 너무 잘하죠. 지금 최고죠, 최고. 제가 롤을 좀 형을 따라서 일찍 시작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거든요. 브론즈 3인가 그래서 형한테 맞으면서 서포트 그때 남이 했었거든요. 형이랑 루시안 남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잘 몰랐는데 다음 시즌에 그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혼자서 골드를 제가 찍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 또래에서는 아무도 롤을 안 하고 있긴 했는데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챌린저를 찍고 이제 그때 당시 SKT 연습생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또 제가 집에서 워낙 또 그런 신뢰가 없었어가지고 항상 어디 갔다 오면 다치고 팔 부러지고 막 그런 적이 많아서 저를 잘 안 믿으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너 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냐고. 네, 처음에는 그래서 좀 힘듦이 있었는데 형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형이 좀 힘을 써줘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거는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요? 처음에는 피아노를 좀 오래 그래도 배웠어가지고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할까 하다가 근데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엔 키보드를 치고 계신 손재주가 좀 있나 보다. 그런.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정 시간에 항상 못했거든요. 친구들이 도와줬던 기억이 모든 재능이 약간 좀 게임 쪽으로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몰빵돼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당시에 페이스북 항상 올라오거든요. 지원 요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넣어가지고 코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는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판수도 적고 채팅도 안 치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인인 줄 알고 그 친추를 안 걸었다고. 사실 그때는 딱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가지고 그냥 제 기억상 그때 제가 롤을 중학교 때 잠깐 접었다가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티어가 쫙 올라가지고 챌린저까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나 하고 해서 그때 그냥 모든 게 좀 갑작스럽게 진행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속전속결로 했습니다. 제가 적응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한두 달 동안은 진짜 조용히 그냥 게임만 했던 거 같고 생각보다 되게 빡세게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같은 탑에 이제 버돌 오너 선수랑 클로저 그리고 은딜의 버서커 그리고 서폿은 딜라이트. 네. 저도 이제 연습생 생활 하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팀에서 막 롤판에 뭐 프로듀스 그런 걸 한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같이 나갔던 것 같고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볼게.
얘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왔다. 놔줄 수 있어? 나이스. 해보자. 수면 맞았다. 나이스. 20년도 끝날 때쯤에 그때 탑라이너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였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좀 그때 당시에 잘하는 프로게이머 선수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아직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서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했던 것 같고 잘하는 사람들 영상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칸 선수나 기인 선수나 그런 선수들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너구리 선수는 20년도 때부터 솔랭에서도 만나면은 너무 힘들고 대회에서 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항상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아, 전 리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당시엔 솔직히 막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기분은 좋았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분석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방송을 보는데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시는지 그런 걸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세계 최고의 탑라이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많이 동경하게 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고율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탑에서 했을 때 상대가 오면은 어차피 이길 수 있다, 뭐 아니면 라든지 복구할 수 있다라든지 탑에 오면은 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려는 느낌은 제가 생각해서 제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플래시를 진짜 잘 써요.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플래시를 잘 쓴다는 건 프로들 사이에서는 저는 되게 큰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 스킬 분배나 이런 걸 봤을 때 최적의 타이밍에 플래시를 쓰니까 제우스 선수가 다이브로 했을 때 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사이드를 했을 때 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킬이나 이런 거 상대 분배나 이런 거 잘 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정교해요. 제우스 선수 방송 보면은, 리플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P가 그 퍼즐 하고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P 이렇게 봐요, 라인줄 알게. 0점 몇 초 단위로 끊어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서 그 판단이나 이런 거를 0점 몇 초 만에 하는 선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근데 봤을 때는 그거에 봤을 때 저도 약간 좀 많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팬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 출전입니다. 이야, 제우스. 네. 최우재 선수.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이미 뭐 관계자 도르뿐만 내복해 있었던 만큼 아참을 빠지고 또 잡아주고요. 헨리를 잡습니다. 빅토르. 빅토르 잡습니다. 피너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탑쪽을 제우스에게 한번? 첫 데스를 안겨야죠. 일단 전멸이 대회 때 무조건 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대회 잘하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린 때 하는 플레이를 대회에서도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좀 긴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우스 선수 많이 못 이겼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처음 경기 할 때도 그 카밀이었는데 그 선수가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때 선제 공격 카밀로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후반 포텐까지 챙기면서 내가 어제 라인전이 좀 힘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인 피지컬이나 이런 라인전 능력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제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 탑라이너의 좀 성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거를 좀 만들었다 생각해요. 탑라이너 좀 메타를. 아, 맞대기 했을 때 기억이 나죠. 그때 한 22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팀에 합류하셔가지고 카밀 대 모데카이저였는데 제가 초반에 좀 그래도 벌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학이낫을 샀었는데 바로 6레벨쯤인가 솔킬 따여가지고 그때 응징을 당했던 기억이. 근데 결국 이기지 않았어요? 게임은 이겼어요. 네. 해보니까 어땠는지? 그때는 이제 사실 대회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있는 상태였었는데 너구리 선수 만나니까 뭔가 왠지 모르게 그때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사실 그 탑라이너가 이제 좀 스타일이 좀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정말 다재다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제우 선수는 어쩔 땐 뭐 안정적으로 잘하고 어쩔 땐 화려하게도 잘하고 어쩔 땐 공격적으로도 잘하고. 근데 그때 당시부터 좀 관계자들 평가도 그렇고 선수들끼리도 그렇고 이제 좀 평가에 있어서 되게 엄청 유망주다, 좀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해지더라고요. 그냥 아시안 게임 우승할 것 같은 그런 멤버였고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네, 아마 아시안 게임 처음 뽑혔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던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서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유니폼에 태극기가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뭔가 좀 웅장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 하면서 뭔가 돌아봤을 때 생각날 만한 장면 중에 진짜 꼭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금메달을 받고 그 이제 항상 그런 거 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있잖아요. 딱 거기 올라가서 태극기를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엄청 신기한 거, 아직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우스를 노리자. 제우스가 제우스가 핑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골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든 잡자. 제우스인가요? 1, 2세트 진짜.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세계 최고의 탑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지난 해에서 그런 이제 실패를 한번 겪고 다음에 바로 이제 또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 정말 너무너무 또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작년에 그런 실패를 다시 좀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 방면에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걱정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준우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막상 대회 날 딱 되니까 좀 게임 딱 들어가니까 그런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냥 정말 온전히 좀 게임에 딱 집중해서 좀 원사이드하게 이겼잖아요. 3대0으로. 생각보다 네, 쉽게 이긴 것 같지만 되게 시작하기 전에가 엄청 힘들었던 것 같고, 3대0으로 우승하고 딱 MVP를 받았을 때는 기쁘기도 기쁘지만 뭔가 작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었던. 자신 있게 뽑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확실히 우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24년도도 확신은 있었는데 그게 우승할 것까지의 확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또 결승까지 결국 올라가니까 재밌구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얼마나 기뻤었는지 트로피를 들다가 우승한 것보다 연락을 그걸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머리 괜찮냐고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트로피 들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들다가 0점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머리로 딱 이 정수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찍힌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래서 사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막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가니까 오히려 피가 나가지고 큰 그건 아니 괜찮을 거라고 하고 안심하고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또 즐기러 갔죠. 2연속 월주 우승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을 했던 입장에서, 이게 사람마다 목표가 원래 컸으니까 상관없는데 1년 우승을 하고 나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디펜딩의 입장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이겨내고 2연속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폼도 좋았고요. 뭐 폼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좋아서 2연속 우승한 거는, 이건 솔직히 뭐 결과로 이미 입증이 되잖아요. 2연속 우승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우스랑 20 너구리가 붙으면 어떨까? 근데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롤이 1년 지날 때마다 다 엄청 잘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는 진짜 그 과거의 그 임팩트가 강할 뿐이지, 지금 2020이 제가 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 거예요, 아마. 지금 현역 선수랑 해도 뭐 누구랑 하든 지지 않을까. 약간 노잼일 수도 있는데 팩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봐서 그런지 좀, 그러니까 난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게 한 선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롤드컵 커리어도 2번이나 들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면모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역대 탑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최고 쪽에 꼽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쪽 어렵네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선수 때는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우스 선수도 이제
시간이 오래 많이 지나서 은퇴하고 나면은 저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다 했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적하시면서 좀 원치 않았던 좀 잡음이 좀 많았잖아요. 되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프로로 이제 경기를 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는 일단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묵묵하게 그냥 제 할 거를 잘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제 할 거 잘 하자는 그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해지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은 그냥 뭐 원래도 크게 게임에 지장을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더 게임에 좀 더 그냥 편안하게 몰두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롤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되게 4차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재가 되게 보면은 4차원적인 기질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한화에서 이제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 클립들을 보면은 이제 왕우한테 편하게 대한다던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뭐 마인드셋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찍소리도 못하셨다. 제가 진짜 10분 때 자다가도 한왕우 이름 삭자 들리면은 제가 벌떡 깨고 막 그랬었어요. 왕우 무섭죠. 근데 우재는 되게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되게 업다운이 좀 큰 것 같고요. 성격이 좀 어느 때는 되게 우울했다가 어쩔 때는 되게 신났다가 그게 되게 금방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을 할 때만큼은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안 탄 선수 없죠, 근데 냉정하게 안 탄 선수 없고 그리고 제우 선수가 워낙 한 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원래 있었던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을 이번에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는 적응 기간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메타 변화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제우 선수가 워낙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걱정이 많이 안 되긴 해요. 네. 최근 경기를 제가 다 봤는데 매 순간이 인상 깊죠. 제우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 인상 깊은데 최근에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 제이스가 좀 안 나와가지고 제우 선수의 제이스를 좀 보고 싶은데 제이스가 좀 나오기 힘든 그런 메타인 것 같아서 제우스 선수의 제이스 나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날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살만. 보다. 야, 노플이야. 야, 우리 미드 빌러 가. 방금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결국 좀 여유롭고 그러다 보면 말도 더 잘 나오는 거고 이제 이겨서 좀 더 화이팅 넘치는 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 장면 하나만 보고 좀 단편적으로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브리핑 같은 거 저렇게 하고 사후 대처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 너무 좋죠. 어떤 챔피언이든 언제든 꺼낼 수 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니까 이제 뱀픽 짤 때도 좀 더 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다전제 특성상 5급 가는 경우도 있고 4경기, 5경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냄새나는 픽들이 많이 나온다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반찬이 제일 먹을만한가 딱 봤을 때 좀 이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겠죠. 어떤 재료를 가지든 좀 요리를 잘하는 좀 그런 인류 셰프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올해 아마 22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행형도 그렇고 다들 30살 될 때까지도 다들 되게 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프로게이머를 좀 더 그래서 크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그냥 제가 뭐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아직 그래도 선수로서 부족한 자질이나 그런 점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재미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래 하기 위해서 가장 주의하고 노력해야 될 점.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팀게임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끼고요. 올해 스타트가 참 좋았지만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월드컵에서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다른 팀원들이나 다들 그냥 후회 안 남을 만큼 그런 경기를만 하고 오면 저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잘해야죠.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응원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힘듦을 같이 이제 겪어주시고 응원하시기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정말 큰 힘이 되셨던 것 같고 제가 올해 이제 방송도 많이 못했죠. 방송도 많이 못하고 제가 또 SNS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응원하기 되게 힘드셨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올 한 해의 끝을 잘 매듭짓고 싶고 또 팬분들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게 제 또 중요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